위한 창의적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화 전략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컨텐츠 구성으로는 컴퓨터와 문제 해결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최적화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텐데요. 자, 이 최적화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최고일 수도 있고 최저일 수도 있고 어떤 값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최적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즉 전략을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 두 가지에 대한 최적화 문제 해결 전략을 살펴보고, 자, 우리가 주어져야 할, 즉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배낭 문제입니다. 자, 이 배낭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화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고요. 이 배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문제 해결 전략, 즉 최적화 문제 해결 전략, 브루트 폴스와 그리디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배낭 문제를 이용해서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자, 예전하고 뭐 요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학습을 하고, 우리 인공지능으로 많은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또 직면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했는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과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뭐 직접 해보고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뭐 등등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좀 변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최근에는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항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정확히 정의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에서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뭐 진짜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모델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모델에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산 모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산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제 다른 국외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일어난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매일 보는 문제들에 대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대부분 컴퓨테이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차 범위를 줄이면서 좀 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날씨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날씨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예측하고 했지만 이 분석하는 분석자들이 그 슈퍼컴퓨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조금 미흡했나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 정말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날씨에 대한 예측을 잘한, 예측이라기보다는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을 잘해서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분석가를 모셔와서 이 날씨 변화에 대한 이 슈퍼컴퓨터의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뭐 기상청 분들이 훨씬 더 날씨 변화에 대한 예측을 분석을 잘 하기 때문에 요즘에 날씨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 변화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100년간의 날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전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뭐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의 분석을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 우리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네 가지가 중심이라고 했죠. 자, 문제 분해, 우리 제기적사고에서 살펴봤던 문제 분해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 구조,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정화가 바로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과정 안에서의 패턴 인식, 패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뭐 수식을 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과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들을 우리가 패턴 인식에서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전체의 과정들을,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이다 또는 조건적이다, 반복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모델에서의 최적화 모델, 그리고 통계적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최적화 모델로 어떻게 해결했고, 통계적 모델로 어떻게 해결했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우선은 최적화 모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적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상사 아니면은 뭐 위에 이 결정권자들한테 이제 관리자급한테 많이 듣는 내용이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적입니까?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게 최적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적화 모델이라고 한다면 네, 아니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는 데 집중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선택한다, 집중하는 과정을 우리가 최적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데 집중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선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조건을 가지며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고, 뭐 가치를 높이거나 할 때는 최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시간을 줄이거나 비용을 최소로 한다거나 한다면은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할 것인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최적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모델은 어떤 뭐 목적이 있어야만 우리가 최적화 모델에 적합한 솔루션을 조금 더 집중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적 함수라고 한다면 목적은 최소화나 최대화에 대한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최소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시작하면은 제일 뭐 최소의 시간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통수단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비행기가 아무래도 최소의 시간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KTX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뭐 등등 한데 여기 안에서의 뭐 최소로 가야 됩니다. 이 조건만 있다면 비행기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지만 뭐 시간적으로 시간이 되겠지만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면은 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제약사항은 뭐 돈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적인 측면으로 요때까지 가야 돼요. 라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최소의 시간으로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제약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칭성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서로 간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요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집중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적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여기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죠. 여기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럼 최적화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탐욕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뭐 솔루션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나열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은 우리 보안 쪽에서는 비밀번호를 찾을 때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을 좀 제일 먼저 쓰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방에 비밀번호가 숫자 4자리로 되어 있다. 뭐 숫자 3자리인가요? 숫자 3자리라고 할까요? 숫자 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숫자 3자리를 찾을 때 맨 처음에 집어넣는 게 뭐예요? 000부터 넣죠. 그렇죠? 또는 111,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뭐 222,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또는 1234,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아무거나 먼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넣는 거. 이게 바로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세 자리다라고 하면 0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넣으면은 무조건 하나의 솔루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완전 탐색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완전 탐색이라는 거는 문제가 작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소요되진 않지만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가짓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당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도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좀 제약사항이 많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문제의 수가 뭐 작거나 아니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을 제일 먼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욕 알고리즘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욕심쟁이 알고리즘이에요. 욕심쟁이. 이 욕심쟁이 알고리즘은 그거죠. 지금 당장에 배고픈 것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때 그 순간에 베스트인 것을 선택해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탐욕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한다면 전체를 선택하지 않고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스텝만 생각하는, 그 안에 스텝 하나만 생각해서 거기에서의 가장 최고인 것, 베스트인 것. 여기서의 이 베스트라는 거는 뭐 최대가 될 수 있고 최소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 베스트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것을 스텝을 거쳐서 각각 그 스텝에서의 가장 베스트인 것, 가장 최고인 것을 최적인 것을 선택을 하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뭐 이 탐욕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야 되지만 탐욕 알고리즘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브루트 폴스보다는 구현하기가 쉽고 그리고 처리 시간 측면에서는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보다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 즉 욕심쟁이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욕심쟁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최적해라는 말 자체는 최고일 수도 있고 최저일 수도 있는 이 솔루션을 전체 문제에 대해서의 솔루션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한 해가 최적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의 가장 비싼 물건을 제한 용량 범위 내에서 채우기. 자, 여기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비싼 물건 채우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컨스트레인트가 포함이 됩니다. 제한 용량에 대한 범위, 즉 제약사항이라고 하죠. 제약사항이 꼭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제약사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물건, 내가 목표로 하는 목적 함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아니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탐욕 전략 2를 먼저 살펴보면은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먼저 배낭 문제를 좀 먼저 보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행 가방이 있어요. 자, 이 여행 가방의 용량이 18kg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즘에 뭐 저가 항공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항공사마다 그 용량이 있잖아요. 1인당 뭐 몇 킬로 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고 몇 킬로가 넘으면은 뭐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18kg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탐욕 전략 1이에요. 지금 욕심쟁이 알고리즘에서의 1이라고 한다면 가장 비싼 물건 채울 거예요. 자, A, B, C가 있으면 자, 120만 원, 80만 원, 60만 원이에요. 가장 비싼 물건 채웁니다. A 물건인 12kg니까 제한 용량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에 탐욕 1에서의 가장 비싼 물건 채웁니다. 자, 탐욕 전략 두 번째로 보면은 그냥 가장 비싼 물건 채우는 것보다는 단위 무게당 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꽉 채우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단위 무게당 가장 비싼 물건을 채우려고 봤더니 자, A 물건이 12kg에 12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이게 단위 무게당 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으로 선택될 수 있어서 역시 A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때의 가장 최고인 것을 선택을 해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용량이 18kg예요. 자, 그렇다면 꼭 A 물건을 고집하지 않고 B 물건과 C 물건의 조합을 봤더니 18kg가 되면서 B 물건과 C 물건을 또 금액적인 측면을 또 합해 봤더니
140만 원이 되죠. A 물건 하나를 넣었을 때는 120만 원이고, 그리고 더 이상 물건을 채울 수가 없지만, 6kg 남으니까 10kg와 8kg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물건과, 즉 가장 베스트인 거 말고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봤더니 비물건과 C물건을 채웠더니 최적의 해인 14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제를 살펴봤는데,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욕심쟁이 알고리즘으로 전체 문제의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진 않아요. 항상 이렇진 않지만 뭐 욕심쟁이 알고리즘을 TIC 알고리즘, 즉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도 가장 최적의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제에서는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즉 최적의 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솔루션으로 탐욕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임의로 선택한 값보다는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 해결에서의 최적화 전략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배낭 문제야. 자, 배낭. 좀 낡긴 했지만, 네, MIT 배낭입니다. 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냅색 프로블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이 배낭 문제, 냅색 프로블럼을 통해서 이 최적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냅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자, 요즘에는 많이 없죠. 요즘에는 뭐 뉴스에도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 조금 뉴스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집에 침입한 도둑, 내가 도둑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도둑이라고 한다면 가방을 하나, 이제 배낭을, 냅색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 안에 가장 비싼 물건을 채우는 게 아무래도 도둑의 역할을 제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가장 비싼 물건을 여기 가방에다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가방의 크기가 제한돼 있어요. 가방에 무조건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된 가방의 이 공간에다가 가장 값어치가 가장 높은 물건들을 담는 게 우리의 도둑의 목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냅색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뭐 비싼 그쵸, 그린 값어치가 상당히 높죠. 네, 현물가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뭐 금괴. 요즘에 금값이 네, 너무너무 비싸죠. 여러분들 혹시 돌반지 남아 있습니까? 네. 네. 그 금액이 너무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금괴를 채우거나 금괴를 넣거나 자, 또는 뭐 현금을 넣거나 등등등등 하면서 가장 가방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하는 문제를 배낭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낭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가 되었으면, 자, 이제 배낭 채우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배낭 채우기 문제는요, 최적화가 요구되는 문제고요. 자, 이 배낭 채우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정해진 배낭에, 자, 우리가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조합을 통해서 이 배낭에 물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최대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잘 넣으려고 해요. 그럼 물건을 잘 넣기 위한 문제, 이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가치 있는 물건을 가장 최대한 많이 담아야 되는 게 최적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 이득이 되도록 배낭에 넣을 물건들, 이제 아이템을 결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낭 채우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목적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적화 문제에서의 목적 함수죠. 이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라고 한다면 물건의 가치의 합이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 배낭 채우기 문제에 제약사항이 있어요. 배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무게가, 전체 무게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낭에 뭐 몇 킬로를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높은 물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 즉 물건의 가치합이 최대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컨스트레인트는 무게가 배낭의 무게가 넘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변형의 배낭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영일 배낭 문제예요. 이 영일 배낭 문제는 배낭에 물건을 넣을 때 이 물건을 통째로 넣는 거예요. 통째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 물건을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자, 물건을 쪼갤 수 없는 게 그림을 쪼개거나 아니면은 우리 금괴를 가루를 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다음 어떤 물건이 들어가야 될지가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영일 배낭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일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넣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건을 먼저 넣는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용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 배낭 문제는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예요. 이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라는 거는 물건을 나눠서 일부만 가져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꽉꽉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1kg가 남았다 그러면 1kg에 해당하는 나머지 물건을 잘라서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배낭에 추가하다가 어떤 물건을 넣으려고 할 때 용량이 초과되면 잘라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분할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속 배낭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배낭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때에는 그래서 영일 배낭 문제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일 배낭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일 배낭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즉 최적화 전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한 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가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배낭에 담을 아이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들의 집합을 벡터 L로 표현을 하면은 이 벡터 L에는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뭐 리스트를 넣든 뭐 여러분들이 어떤 컬렉션 자료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트 안에는 N개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N개의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는 몇부터 시작합니까? 그죠?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들의 집합이 L이라고 한다면 선택될 수 있는 물건은 N개예요. N개의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N개의 아이템마다 각각 가치와 그리고 무게가 따로따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의 가치와, 즉 0번째 인덱스의 물건의 가치와 그리고 무게, 그리고 1번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의 밸류와 웨이트이 각각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역시 뭐 우리가 컬렉션 자료용을 이용해서 각각의 가치와 무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우리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본다면. 자, 배낭은 최대 무게 W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W를 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은 담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은 담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건을 담을 때는 1로 표현을 해주고요. 물건을 담지 못하면 0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가치에 대한 합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전체 총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건을 선택하고 가방에 담으면은 이 V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자, I라는 거는 여기서 인덱스 번호로 생각하세요. 자, 어떤 인덱스 번호에 있는 물건을 넣게 되면 이 V가 이제 물건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자, 값이 1이면은 어떤 인덱스 번호에 V의 배열의 값에 1이면은 물건을 넣는다.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누적시켜야 되겠죠. 근데 물건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0으로 돼서 가치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영일 배낭 문제에 대해서 냅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패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집합 부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부위를 찾는 거예요.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부위를 찾을 거예요. 즉, 가치가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치가 가장 높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i라는 아이템에서의 이 i는, 소문자 i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왜냐하면 n개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컬렉션 자료용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i번째의 아이템에 점 밸류라고 되어 있죠. 이 점 밸류라고 한다면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물건의 값이에요. 이 물건의 값이라고 해서 가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v라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v라는 변수는 지금 보면은 i번째 이 i와 요 i는 같은 인덱스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i의 이 인덱스 번호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v라는 값이 1로 되는 거죠. 1로 되는 거예요. 넣었으면 1이고요. 넣었으면 1이고 그리고 넣지 않았으면 0으로 되게 하면서 이 물건의 값에 대해서 누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누적시키는 거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제 i가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우리가 합을 구합니다. 합을 구하는데 지금은 n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합을 구할 건데 이때 합을 구할 때 v의 i의 값이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죠. 물건을 넣지 않으면은 v의 i 값이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를 통해서 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넣지 않으면 가치를 0으로 둠으로써 누적시키지 않도록 해주고 물건을 넣게 되면은 vi의 값을 1로 둠으로써 이 밸류의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밸류의 값이 그대로 유지할 수 1 곱하기니까 1 곱하기 가치가 되니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이 전체의 즉 물건을 넣는 아이템에서의 가치를 시그마를 통해서 가치의 합을 우리가 최대화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을 만족하기 위한 또 제약 조건이 있죠. 컨스트레인트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의 무게를 봐야 되죠. 즉 물건을 하나씩 아이템을 넣을 때 가치는 계속 누적시키지만 누적시키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컨스트레인트, 즉 물건의 무게가 넘치지 않아요. 배낭의 무게가 넘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낭의 무게를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건의 무게가 VI에 곱하게 되므로 무게의 합이 최대 용량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자, 각각 물건을 넣을 때마다 최대 용량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물건을 넣었을 때 최대 용량보다 넘치게 되면은 그때 그 물건을 넣지 않고 다음 물건을 또 살펴보고 또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합이 이 최대 용량보다 넘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확인해 줘야 될 거는, 살펴봐야 될 거는, 자, 우리는 가치가 가장 높은 물건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소팅이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모든 물건을 나열을 했을 때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일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용량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최종 해결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서의 수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배낭 문제를 많이 살펴보는데요. 이 배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확장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한 게 아무래도 많은 회사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선 공정에서
원자재를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금융 분야에서 자산 투자를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낭 문제를 확장해서 많은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정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냈을 때 최대의 기대 이윤의 총량을 만들기 위한 한정된 투자금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게 이 배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물건의 가치가 가장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이윤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이윤을 가장 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목적으로 될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투자는 항상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투자 비용을 이용해서 지금 물건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 컨스트레인트. 뭐 넓게 최대로 다 사용할 만큼 사용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투자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물건의 무게로 설정을 해서 자, 우리가 가장 좋은 조합을 선택해서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봤던 브루트폴스 알고리즘하고요, 그리디 알고리즘하고 두 가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 최고 승자를 선택하는 거, 완전 탐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배낭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의 조합을 우선은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다 나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의 중량,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초과하는 부분 집합은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중량을 초과하는 부분 집합은 다 제거합니다. 자, 우리가 1단계에서 보게 되면 모든 조합을 나열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멱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멱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세 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면은 2의 n승계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공집합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세 개 물건이다. 그럼 2의 3승이라고 해서 8개의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모음으로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보면은 10개입니다. 물건이 10개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2의 10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조합이 뭐예요? 1024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공집합은 빼면 1023가지가 되는 거죠. 1023 중에서 가장 여기서 중량을 초과하는 부분 집합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제한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다 제거를 하고요. 남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조합을 가장 높은 거 조합을 선택하면은 우리 배낭 문제를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승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봤던 우리가 모든 조합을 나열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완전 탐색을 할 때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n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로그래밍 효율성 평가에서 본다면은 시간 복잡 도는 오노테이션 2의 n승이 나와요. 자, 이 오노테이션 2의 n승. 자, 앞에서 살펴봤던 하노이 탑처럼 상당히 n의 값,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100개라고 한다면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크기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적용할 때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탐욕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능한 경우에서 가장 하나를 결정할 때 가장 베스트인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값을 도달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는 현재에서의 최선이다, 최고이다를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의 스텝으로 간다면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면서 전체적인 최종적인 솔루션을 찾아가 주는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인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현재는 가치가 가장 최고인 것을 선택하는 거죠. 또는 비용 기준으로 가면은 무게가 최소인 것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가성비 기준으로 간다면 무게당 가치가 최고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정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스트인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베스트인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스트라는 거는 가치가 최고인지 아니면 비용이 최소인지 아니면 무게당 가치가 최고인지에 따라서 베스트인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일배낭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물건이 이 컨스트레인트에 넘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즉, 최대 용량이 넘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방에 담는 거죠. 만약에 최대 용량이 넘친다면은 지금 현재 선택한 물건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는다면 가방에 담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즉 넘친다면 이 물건을 담지 않지만 그 다음 물건이 남아 있다면 그 다음 물건에 대해서 베스트인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최대 용량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 과정이 계속 1단계와 2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면서 전체 문제의 즉 영일 배낭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의 용량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템들을 꼭 확인해서 이 최대 용량을 넘지 않는지 즉 가방에 담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이고요. 자, 이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효율성 평가에서의 오노테이션 n 곱하기 w가 나와서 이제 물건의 개수에 따라서 또 배낭의 최대 용량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브루트폴스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답을 선택을 해주는데 선택할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해답을 얻어가는데 자, 우리가 스텝으로 넘어간다면은 그 스텝이 모여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를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여행할 여행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국부대장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TV에서 많이 나오면은 뭐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최적의를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할 순서를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에서의 여행 순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고 최적화 해결책, 즉 전체 문제의 최적의 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면은 해결 방법, 제가 1인데 지금 2라고 다 해놨네요. 네. 자, 요거 해결 방법 1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요거 1번, 그리고 2번. 자, 봅니다. 자, 우선은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자, 우리가 이 여행 순서를 정할 건데, 이 짧은 경로부터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짧은 게 비용이 될 수 있고,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짧은 것부터 선택한다라고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춘천하고 그리고 대전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대전을 선택합니다. 대전. 20. 짧은 거 선택하기 위해서. 자, 대전에서 또 갈 때는 목포까지 가야 되겠죠. 경로 하나네요. 목포에서 갈 때는 춘천까지 55고요. 그리고 부산까지 50이니까 당연히 부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05만큼의 경로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체 문제에서의 최적의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
전체 문제를 전체로 봤을 때 짧은 경로를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다라고 하면, 자, 서울에서 춘천 가서 춘천에서 경주, 경주에서 부산 가는 게,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보다는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좀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좀 적은, 비용이나 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예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이 지역적 최적이죠. 지역적 이 값들의 모임들이 전역적 최적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최적의 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전역적 최적해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의 지역적 최적화가 그 지역적 최적해잖아요. 해. 솔루션들이 모여서 전역적 최적해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보다도 훨씬 또 우리가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해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선택한 값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현하기 쉽고요. 그래서 처리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즉, 컴퓨테이셔널 모델에서 최적화 전략, 그리고 최적화 전략, 확률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최적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알고리즘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과 그리디 알고리즘 살펴봐서 이 문제를 하나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배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했을 때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우리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과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